This is the 8th lecture on symbiotic farming. From the 1st to the 7th lectures on symbiotic farming, we took lectures on 7 conditions, including water, oxygen, and sunlight, which are external factors necessary for plant growth. This is the last part of the external element of plant growth, which is about the nature of soil and matter waves. We'll listen to Director Kim Yong-yeon's lecture. 그 다음에 토성으로 들어가. pH. 우리가 어떤 물질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게 있고 화학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황기라는 작목을 재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알칼리 토양인 정선이라던가 옥계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덜어내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오대산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돼요. 여기 충주의 끝 마무리까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알칼리 화강 아니에요. 거기가 완전히 알칼리고요. 알칼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 떠내려온 알칼리 성분이 바다에 축적돼 있다가 지각운동에서 융기가 돼 있는 곳이에요. 바다 땅. 그게 석회암 지대라고 하는 바다 땅이란 말이에요. 유럽도 바다 땅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키우는 작물의 고향이 어디냐, 자생지가 어디냐. 자생지를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유럽의 어느 지역에 계곡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향은 북향, 해발고도는 어디에 있어? 이게 그 식물의 본적이에요. 그 본적을 식물은 자생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식물의 본적은 어디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토성이 어디로 가거나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아프리카가 있고요, 중동이 있고요, 인도가 있고요, 유럽이 있고, 동아시아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바다 있어요. 그냥 못 건넙니다. 자, 여기서 나와갖고 쭉 해서 중동 지나고 그 다음에 인도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서 이렇게 호주로 간 그룹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해갖고 어디로 가냐면 북아메리카까지, 남북아메리카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요. 갔다가 다시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오랜 몇만 년 동안 돌았어요. 그러면서 약초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 길에 있어요. 요 길에 약초는요, 수만 년 동안 다닌 길에서 먹은 풀, 이게 사실은 약초예요. 그래서 약초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 뽕나무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구석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구석기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조개, 폐충, 강가 옆에 신석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석기문화, 조개, 폐충, 거기가 뭐냐면 뽕나무 자생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수만 년을 살면서 오디를 안 먹었겠냐고. 그래서 수만 년 동안 먹으니까 독이 없는, 그런 것처럼 이 루트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작물이 나와요. 근데 신석기 때 이동할 때 마지막 것이 어디냐면요, 파미르 공원. 파미르 공원이에요. 파미르 공원은 뭐냐면 유럽판하고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밀어서 쭉 올려놓은, 지금의 높은 곳은 파리라든가 이런 몽골 이런 지역 쪽이 그 파미르예요. 여기는 판의 끝부분이라서 석회암이에요. 우리 차문화 발달되고 유럽도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우리가 다루는 작물은요, 거의 구할이 뭐냐면 자생지가 석회암, 알칼리토예요.
그 작물의 고향이 알칼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달래 씨를 가져다가 영월에다 뿌려요. 그러면 발화를 안 해요. 여기서 차를 타고 제천을 지나서 쌍용으로 한반도면으로 접어드는 순간 진달래가 산에 단 하나도 없어요. 진달래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다 벗어나서 태백으로 가면 진달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옥계를 넘어서 석회암 저쪽 저 바닷가에 있는 거 글로 가면 진달래 없어요. 작물은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미생물하고 공존하거나 뿌리를 내리려면 그 땅을 분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토성이 다르면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작물이 최초에 자란 지역의 생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게 작물이에요.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잡곡이 잘 되는 곳을 한번 볼게요. 괴산 지역, 강원도 영월 지역에. 강원도 영월이나 이런 데 잡곡들 굉장히 많이 해요. 수순이 뭐 이런 율무 이런 농사들은 거의 다 그 지역에서 했어요. 괴산 이쪽 지역에. 자, 여기 석회암이니까 이해를 해요. 괴산은 왜 잘 될까요? 괴산은 초기 바다 땅이에요. 석회암은 생명체가 많이 만들어진 지구에서 나온 게 석회암이고, 그 전에 생명체가 거의 없을 때 바다에서 그냥 순수한 미네랄만 갖고 융기한 땅이 괴산 땅이에요. 그래서 괴산 땅도 알칼리 땅이에요. 그래서 괴산이나 이런 데는 잡곡이 그렇게 잘 돼요. 왜냐하면 잡곡의 자생지가 여기였고, 여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괴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토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된데 우리나라 땅들은 산성도가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물 재배에는 쉬운 땅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토성의 미네랄 중에 힘이 있는 미네랄이 많아서 그나마 생산이 잘 되는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토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안 돼요. 수수 갖다가 여기다 심죠?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돼요. 왜냐면 합성 비료를 뿌려주니까. 지금은 되지만 옛날에는 안 돼요. 부추 같은 것들이 영양이라던가 이런 곳에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부추의 자생지와 영양 땅이 같아요. 영양도 작곡 잘 돼요. 파미르가 뭐냐면요, 이 파는 뭘까요? 파예요. 우리 먹는 파. 미르는 뭐예요? 높은데 파가 있는 들. 이게 세계적인 말이잖아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파미르 한국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야, 파미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중심이죠. 파미르 이름을 우리가 붙였으니까. 왜 유럽인들도 다 파미르라 그러잖아요. 걔들이 왜 파미르인 줄 알아요? 걔들 몰라요. 그냥 고유명사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파가 있는 언덕이에요. 그럼 파는 어디다 키워야 돼요? 영월이나 이런 데서 부추 잘 되는 곳에 키우면 돼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뭐를 하면 되냐면 파를 심을 때요, 숯, 재를 넣으면요 병이 안 들고 향이 뛰어나고 그 뿌리를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불을 떼고 재를 부추밭이나 파밭에다 뿌렸던 이유가 파미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지잖아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기를 3년 이상 재배하려면 뭐를 하면 되냐고요. 숯하고 재를 뿌려주면 되잖아. 자생지 여건들을 갖춰주는 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배수 이런 것들을 가져가 준 거예요.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그 식물들이 뭐냐면 분해해서 거기 있는 성분들을 쓸 수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안 맞춰주고 비료로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물질들이 안 들어오고 얘들이 건강이 안 되니까 썩어버리는 거잖아. 꼭 배수만으로 관련된 게 아니에요. 뚝만 높여준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숯 되게 싸잖아요. 솔직히 톤에 뭐 얼마 몇만 원 안 하잖아요. 그거 뿌리면 300병 8만 원만 뿌려도 뭐냐면 양 넣고 품값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비용 자체가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한기밭에다가 숯하고 재 뿌릴 생각을 누구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생지를 모르잖아. 걔들이 어디서 나온지를. 그것만 알면 농업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흙은 물리적으로는 뭐냐면 다양성. 화학적으로도 이건 이씨예요. 분해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온 농도가 좋은 거. 기본적인 토양은 알칼리예요. 그런데 내가 알칼리 토양에다 식물을 키우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어디를 가서 농업기술센터고 어디로 가서 알칼리 토양에다가 작물을 키우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왜? 알칼리 토양에다 합성비료를 놓으면 안 녹아요. 알칼리 합성비료는 어디에서 먹냐면요, pH 5.8 여기서 잘 녹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 pH 5.8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서 5.8을 만들려고 그래요. 합성비료가 잘 녹는 농도예요. 그래서 pH를 약간 산성으로 끌어주면 합성비료가 잘 먹어요. 그럼 작물이 잘 자라요. 자연재배로 갈 때는 중성으로 가야 돼요. 중성 내지. 그러니까 자, 알칼리 토에 유기물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중성이에요. 모든 자연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건 알칼리가 아니고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토를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해서 미생물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농법이다 이러면 중성토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합성비료로 갈 때는 약산성, 약한 산성 토양이 목적이고, 그래서 농업 방식에서 이런 큰 변화예요. 이거는 토성을 내가 어디로 갖고 갈 거냐면 그건 굉장히 큰 얘기걸랑 다른 얘기예요. 전혀 길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합성비료를 쓰는데 거기다가 공생물법을 겉해서 이 발효액을 넣고 유기물을 넣으면 훨씬 낫겠지요? 별로 안 좋아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배고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비행기라면 이건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농법이 시스템이 다른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배로 갈아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방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환 과정을 거쳐야지. 대충 보면 이제 자연농법 하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던 걸 빌려요. 그래서 나는 자연농법 할 거야 그러고 뭐를 하는 거냐면요, 거기다 비료를 하나도 안 줘. 그럼 다음에 가면요, 병이 막 들어오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전환 과정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연농법으로 돌아간다? 이건 불가.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들이야 방법 충분히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성비료를 쓰면서 농업을 출발할 거냐?
아니면 발효액을 쓰면서 농업을 출발할 것 방법은 적어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본 출발이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농업 자신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정해진 대로 3%에서 5% 정도의 합성 비료를 쓰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 미생물들이 잘 자라서 미생물들이 활력을 가질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성을 올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얘하고 짝이 물질파예요. 물질이 내는 고유의 파동과 파장. 자, 여기부터 이제 사입입니다. 그런데요, 뭐냐면요, 있어요, 지라는 게. 사람 몸에도 있어요. 사람 몸에도 뭐냐면, 사람이,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사람은 전기가 움직이는 전자일까요? 아니면 자장이나 전기장이 움직이는 이온일까요? 이온? 아니요. 이온. 사람은 이온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이온 시스템에 전기, 자기 아닌 기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생명체는 기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물질로 쓰여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온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자유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 자유전자가 전기를 통하는 게 전기장 내진 기라고요. 그리고 걔들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가 있어요. 이 기가 있는 사람이 수맥이 막 흐르는데 누워요. 그러면 수맥구지라면서 기가 있걸랑요. 전기적 기가. 그 기하고 내 기가 딱 만나서 내 기가 깨져요. 그러면 귀신이 보이고 이러는 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기가 깨지는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그 어쨌든 사람 내부건 철저하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것에 고유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음이온볼이나 저기 있는 일라이트나 맥반석을 물병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냅둬도 물이 안 썩어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왜냐면 일라이트가 갖고 있는 물질파가 있걸랑요. 고유의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안에서는 부패균이 못 사는 거예요. 이야.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옆에서 귀에다 들어대고 막 노래를 불러요. 잠자요? 못 자요. 누가 전기로 지져요.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전기가 보여요? 있어요? 전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전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 그래요. 왜냐면 있어, 이 정비용을 받잖아. 안 느껴지니까. 기는 있는데 요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없는 거예요. 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기가 있다 그래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기가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 고유의 파동 파장이 뭐냐면 토성과 화학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그 고유의 파장대에서 우리가 바이오를 할 때 그 고유의 파장대로 물질을 분리해내기도 하고요. 많이 써요.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대에서 물질을 분리해내고 이래요. 합성도 역시 특정한 파장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토성과 물리적 이것이 하나가 연결이 돼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물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질이 합성돼야지 식물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물질 합성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량물이 들어왔어요. 합성해야죠. 그러니까 물질파나 토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흡수 이런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운이 좋은 사람은요, 뭐가 돼요? 피곤함이 빨리 풀려요. 기운이 좋은 사람은 잠 조금 자고 이래도 좋아요. 근데 기 빠진 사람 있죠?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물질 합성이 안 돼. 그래서 원기를 보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루어내고, 이거는 뭐 이 요소로는 안 넣지만 뭐냐면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한테 해를 주는 파장이 있고 이득을 주는 파장이 있어요. 아까 햇빛을 얘기할 때도 여기서 자외선에서 저 위쪽은 파괴를 해요, 세포를. 저 밑에 있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소음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장이 이거예요. 딱 하는데요. 자, 회오리가 쳐요. 이 회오리 치는 걸 이렇게 돼요. 자, 같은 얘기죠. 자, 올라갔어요. 내려갔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 효과가 있어요. 어떤 파장은. 어떤 파장 범위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서 쓰는 거는 요런 요 부분의 파장들을 쓰는 거예요. 요 파장이 내는 애들이 맥반석이나 이런 거예요. 음이온볼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여기 괴산에 가면 맥반석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원석 말고 파괴된 이들을 팔아요. 이렇게 그걸 갖다 밭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가뭄이 와도 식물이 시들질 않아요.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고유의 파장을 내고, 그 파장이 뭐를 하는 거냐면 물을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안에서 생리작용을 돕기 때문에 식물이 안 쳐져요. 내가 이런 화분에다 고산식물을 키워요. 되게 까다로운 놈이에요. 그냥 냅두면 병들고 안 커요. 그런데 거기다 맥반석 알을 좀 집어넣어요. 그래서 토양을 만들어서 키우잖아요. 그럼 걔가 안 시들어요. 그 맥반석 속에서 나오는 고유의 물질적 파장이 수분과 대사를 도와서 애들이 병도 안 들고 커요. 실질적인 농업에 쓰이는 부분이니까 요것까지가 포함을 시켜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외부적 요소예요. 팽이에요. 태풍을 만드는 거예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토양 개량과 같이 맞아서 떨어질 때 농업의 절반은 간 거예요. 절반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식물을 안 얹히면 자연재배예요. 자생 재배죠. 산에 가면 식물이 자라고 있죠. 자생하고 있죠. 요 상태예요. 이렇게 합쳐진 게 어떤 상태로 합쳐졌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인공재배란 말이에요. 자, 인공재배로 왔는데, 그러면 내 여건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여건에서, 자, 물질발 갖다 놓을 수 있죠. 먼 거리에 가서 내 땅하고 전혀 다른 땅들을 가지고 오라고요. 많은 양 필요 없어요. 1000평에 2톤이면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농사꾼들이 마차를 끌고 반나절이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산의 절사지 같은 데서 이걸 깨다가 넣어요. 감남석이나 이런 걸. 이 괴산 지역에 있는 땅 전체가 뭐냐면 감남석이에요. 저걸 갖다가 깨 넣으면 뭐가 되냐면 비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료가 아니고 토성이나 물리화학성, 거기서 물질도 우러나오죠. 이거를 자극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충주라면 이 땅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강이 다 끌고 왔어. 태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충족토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수기에서 다 끌고 왔잖아.
그러니 여기는 작물이 선택 없이 잘 자라요. 어떤 식물도 비교적 잘 자라는 편에 속하는 것이 이런 지역들이고, 자, 아니면 끌고 오면 돼요. 자, 저기 괴산에 뭐 먹으러 가요? 영월에 뭐 먹으러 가요? 1000평에 내 땅이 있다면 1초차 하나 끌고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석회만 넣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네 방향에서 흙을 끌고 오면 고작 2톤이면 된다는 거예요. 1랩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를 내가 어떤 농법으로 갈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농법으로 갈지에 따라서 내가 화학 농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기농법으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 농업이 발달하면요 중성토의 중요성을 반드시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아직은 산성토, 양성의 토양이 지금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곳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반드시 아닐 거고 중성토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고 미네랄 뭐 하면 돼요? 소금 구워야죠. 불가능 거 한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해 먹으러 가요. 그래서 바닷물 실어 와요. 통에다가 여러 개 나눠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영양제 이세경 대표 연락처 있죠? 미생물 자,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네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유기물 넣을 수 있어요? 어때요? 가능하죠. 자, 햇빛 어떻게 할까요? 보강해야 돼요. 현재 농업이 되고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안정성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처음 타이틀이 뭐냐면 식물, 공간과 시간을 넘는 것, 이것이었어요. 100km에 있는 흙을 갖다 놓고 공간을 넘어간 거예요. 공간을 넘는 개념들을 농업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작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 이거 보강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자, 옛날 농법의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농법 한계 없을까요? 저는 품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삐걱거린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막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 농법이 가장 최상의 농법이에요. 자, 보강이에요. 산소 없던 거죠? 만들어낼 수 있죠. 두둑이든 유기물이든 이 양으로 산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때로는 필요하면 시설도 갖추는 거고, 때로는 선행생태계로 온도를 조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 안 되면 이런 시설로 가지고도 온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줘야 돼요. 연면 시비는 온도를 낮춰요. 여름에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20도, 30도 될 때요. 그저 10초만 미스트 쫙 뿌리고 나면요. 10몇 도 순간적으로 몇 분 안에 탁 떨어져요. 그래서 생육적 온도로 들어와요. 기가 막혀요. 우리 옥상에다가 더울 때 물 쫙 뿌리면 팍 하면서 온도 떨어져요. 그렇게 온도가 떨어져요. 재배하는 공간에. 물은 영양분이며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은 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 그럼 인공 재배가 가능해지네요.
이게 외부 상황이에요. 조합이에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설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야 돼. 이게 기둥이 10개 기둥인데 이 기둥을 세워놓으면 여기에 사람이 앉았을 때 섰을 때 안 기울어져요. 이 기둥이 한두 개 빠지면 농업이 넘어져요. 이 기둥을 내가 어떻게 촘촘히 만들고 얘들을 순환시켜 줄 거냐. 이게 농업의 외부 상황입니다. 자, That concludes our lecture on the nature of the soil and matter waves of external conditions needed for plant growth. That concludes our lecture on external conditions. Next time, we'll continue our lecture on the internal conditions needed for plant growth.